첫 번째 문장은 사실 뭐 별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부터 이 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약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죠. 순서를 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놓고 뒤에 어떤 방식이 나오는지 소개를 안 해주는 글은 이상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건 뒤에 어떤 방식,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여러 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해주고 바로 사실 써주죠. 중요도와 적합도. 그래서 중요도와 적합도를 고려해서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는구나 라고 1문단 이해해주면 됩니다. 1문단 어렵지 않죠? 그리고 검색 엔진은 이것도 여기가 중요한 게 유기적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데요. 빨리 해야 되니까 미리 해놔야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문장 안에서 유기적으로 굉장히 연결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순서 과정이 있는 거예요. 미리 이런 워딩에서. 인덱스는 미리 작성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냥 인덱스에 대한 개념 정의죠,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 개념 정의가 뭔가 했는데 이때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된다고 하면서 이 다양한 방식 중 첫 번째 방식이 중요도와 적합도 중에 첫 번째 방식이 중요도였죠. 이 첫 번째 방식이 여기서 언급이 되게 됩니다. 어려울 거 없었고요. 중요도, 그럼 첫 번째 방식에 대해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네요. 중요도는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기까지가 중요도에 대한 개념 정의죠. 그리고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측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안에는 두 가지 정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링크 분석 기법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링크 분석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웹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저는 그려요.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부터 받는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의 합.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얘네 둘 값의 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그럼 앞 순서 단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간단하지만 순서 단계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받는 게 먼저고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진다. 그럼 A가 또 링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균등하게 나눠진다. 이 두 개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받고 똑같이 나눠준다. 요게 사실 순서 단계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거를 또 이해를 못할까봐 사실 즉으로 예시를 써준 거죠. 각각 E가 보내진다. 예시로 어려운 부분을 혹시 이해가 안 됐다면 이해를 해주고. 근데 항상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우리 앞지문에서도 봤잖아요. 원칙은 이런데 예외가 무조건 있었죠. 이것도 똑같아요. 기술도 이론과 실제가 달라요. 다국적 기업 지문에서 거기도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실제와 이론이 다르다? 이런 뉘앙스로 글이 써진 그 다국적 기업 그 지문도 약간 이런 식으로 써졌거든요. 그래서 두 웹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의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이 예시 계속 끌고 가지고 있는 거 보이죠? 댐핑 인자가 뭐냐?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댐핑 인자 개념 정의해줍니다. 개념 정의.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댐핑 인자는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다라고 준 거예요. 여기 개념 정의죠.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거 똑같죠? 균등하게, 동일하게. 비슷한 정보예요.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가령하고 또 예시를 붙여주면서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가령 그 비율이 20%이면, 그러니까 그 비율이라고 읽으면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어주면 좋냐? 그냥 이거 입혀서 읽으세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래요. 100명이 읽으면 20명은 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 비율 이렇게 읽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개념 정의는 입혀서 읽어준다. 정의 입혀 읽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용어가 어렵기도 하지만 어렵지 않아도 우리가 시험장이라는 상황 속에서 읽을 때는 놓치는 부분이 많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댐핑 인자는 0.8이 된대요. 얘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고 이동하는 비율이 80%잖아요. 근데 댐핑 인자는 얘를 반영해서 0.8로 하네요. 그러니까 개념 정의가 사실 안 끝난 거예요. 여기서 개념 정의를 해줬지만 사실 여기 가령이 예시가 아니라 저는 개념 정의가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예시를 가장한 개념을 추가했다. 여기는. 그래서 이거 답으로 나오잖아요. 14번의 2번 선지를 보면은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라고 써있잖아요. 이동하는 비율. 근데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이 댐핑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는 비율 자체가 댐핑 인자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예시를 통해 봤죠. 이동하지 않는 비율 자체가 댐핑 인자였으면 댐핑 인자는 0.2가 됐어야죠. 이 예시에서. 하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가령에 있는 것까지 개념 정의로 잘 읽은 학생들은 이동하는 비율, 이게 댐핑 인자구나. 지문에서는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라고 써줘도 여기서 이동하는 비율이라는 게 댐핑 인자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지문에서는 거꾸로 써줬어요. 여러분 헷갈리라고.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 지문에서는 헷갈리게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게 댐핑 인자여서 이동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댐핑 인자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가령 앞까지는. 근데 가령을 읽은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가령을 읽은 사람은 이동하는 비율을 반영했구나. 20%인데 0.8인 거 보니까. 그래서 14번에 2번 선지를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 이거는 일부러 평가원이 헷갈리게 낸 거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잘 낚이지 말고 여기 예시까지 꼼꼼히 읽어줘야 됩니다. 예시에 개념 정의를 추가하는 경우 많아요.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웹페이지의 중요도이다. 여기 첫 번째 방식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방식 1에 개념이 여기 나와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방식 1에 개념 정의를 여기 해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받는 값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받는 값과 보내는 값.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받는 값을 반영했을 때의 값. 그러니까 이 합이 중요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 부연 설명이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된다. 근데 이제 개념어 첫 번째 거 다 설명했으니까 두 번째 중요도 말고 적합도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니은에 딱 있잖아요.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는다. 적합한 이런 워딩에서도 이제 두 번째 방식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적합도는 요러요러한 것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근데 적합도는 사실 단순하게 써줬죠.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경쟁자가 적을수록 현재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이건 비교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웹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글자 수가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대요. 이거 공식 관계식이니까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적합도는 좀 더 라이트하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순서를 결정한다. 우리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 읽고 있었잖아요. 1문단에서. 그래서 이거 1문단 정보를 다시 써주는구나 정리해서. 14번 다른 선지 보면은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된다.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순서 과정 물어보는 거잖아요. 미리 아까 그런 거 중요하다 그랬죠? 3번 링크 분석 기법은 해서 적합도를 값으로 나타낸다. 이거는 중요도 쪽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방식 1과 2를 범주화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 방식들 구분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 여러분도 내고 싶지 않겠어요? 4번 받는 값, 나눠주는 값 이거 구분했냐? 이거 방향성 구분. 그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방향성이 받는 게 있고 주는 게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도와 관련된 것인지 받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16번 문제에서, 여기 보기 문제에서도 쓰이죠. 5번은 뭐 주제 아웃이죠.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가 아니죠. 그럴 거면 이거 왜 해요? 인덱스는 미리 짜놓는데. 이렇게 중요도 적합도 왜 따져요? 5번 고른 친구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15번. 얘는 기역과 니은이 얘가 중요도고 얘가 적합도잖아요. 그래서 중요도와 적합도 각각에 소속되는 키워드 배분을 잘 했냐, 범주화를 잘 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사실 15번은 어렵지 않았어요. 5번이죠. 다른 웹페이지들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 그러면 경쟁률이 낮다는 얘기죠, 아까. 그러면 적합도 커지잖아요. 간략하게 살면 글자 수 적다는 얘기죠. 그럼 적합도 커지잖아요. 너무 쉬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도에 관련 14번에서 중요도 관련 문제를 하나 냈고, 제가 보기 15번에서는 적합도 관련으로 이제 정답을 하나 낸 것 같아요. 그리고 16번은 이제 워낙 어려운 부분이었으니까, 이 부분이 댐핑인자. 그래서 여기서 그 방향성 중요해요. 여기서는 너무 중요해져요. 아까는 뭐 선지 하나 정도로 나왔지만 여기는 주냐, 받냐 이런 게 다 따져야 되니까. 중요도 16, 16. 그럼 A의 중요도. D가 주는 게 한 개밖에 없죠. 그럼 A는 16인데 댐핑인자 0.5니까 8 받을 거예요. 그리고 E도 주는 게 한 개밖에 없죠. B는 8 받을 거예요. 근데 B는 2개 주죠. 그러면 4, 4로 나눠지는데 댐핑인자 0.5니까 2 받을 거예요. 그럼 A의 중요도는 10이죠. A가 B와 D로부터 각각 받는 값은 같다. 아까 아니었죠? 얘는 8 받고 얘는 2 받았잖아요.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자, 3, 4, 5번 선지가 중요해요. 3, 4, 5번 선지 보면은 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에서 뭐가 어떻게 되면, 뭐에서 뭐가 어떻게 되면 뭐가 뭐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선지냐면 선지에서 조건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나왔냐면 2021 수능 36번 문제. 이 문제 한번 보면 기억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면서 3, 4, 5번 선지 같은 경우 보세요.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뭐 5번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 그래서 3, 4, 5번은 선지 자체에서 조건을 걸어준 거예요. 내가 지문에서는 A라고 썼지만 선지에서 묻고 싶은 건 A 상황이 아니라 B 상황, C 상황, D 상황인 거예요. 그 네가 A를 잘 이해했으면 B, C, D 상황에서도 얘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문제를 낸 거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네가 요거 댐핑인자나 중요도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으면 얘가 링크가 끊어지고 링크가 추가되었을 때 중요도가 어떻게 계산될지 그거 알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낸 거거든요. 이거 작년 수능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출을 봤다면 이거 작년 수능이랑 똑같구나 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졌대요. 요거 끊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거 없겠죠? 그리고 얘는 8 그대로 가는데 얘는 4가 되겠죠. 그럼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 안 같죠? B는 8이고 C는 4니까. 2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된대요. 이거 다 해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화살표가 한 개였다가 두 개를 생기니까 8, 8 나눠줘야 되는데 4, 4 맞겠죠. B의 중요도는 6이다. 6은 말이 안 되죠. 4잖아요. 2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된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또 8, 8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인자가 0.5니까 C의 중요도. 근데 얘는 B한테 또 받잖아요. 2 나눠줘야 되는데 댐핑 인자 0.5 곱하면 1. 그래서 중요도 5이다.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만 어렵진 않다. 그냥 하나하나씩 천천히 따져주면 된다. 그래서 기술 지문까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